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가 면역 질환 완치 훈련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왠지 좀 으시시하시죠? 네, 중병같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가 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면역 반응이 내 신체 조직, 원래 면역은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는 게 면역 반응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내 신체 조직은요, 거의 모든 조직입니다.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합 조직, 적혈구 아니면은 갑상선 또는 췌장 같은 내분 미샘, 거의 모든 신체 조직을 공격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요,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8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병을 합쳐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루푸스, 류마티성 관절염,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체트병, 크론시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도 있고요. 내분비샘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제1형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제1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氏병, 네, 이런 것들이고요. 또 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가장 잘못된 것이 이제 이겁니다. 못 고치는 병이고 죽을 때까지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살하는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잘못된 인식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한 가지다. 못 고치는 병, 이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것들, 이 보통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진단이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확진이 된 자가 면역 질환. 근데 요거는요, 굉장히 적습니다. 네, 제일 많은 경우는 소위 자가 면역 질환 증상입니다. 증상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에 있는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은 실제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흔한 경우가요, 무증상 검사 양성이라는 겁니다. 네, 검사에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검사만 양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검사 양성, 무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한 가지가 아니고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도 왜 면역 반응이 나를 공격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또 완치 훈련입니다. 그래서 완치 훈련을 하면은요, 많은 경우에는요, 통증과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복용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된, 아까 제가 제일 경우가 적은 경우로 갖다가 이제 진단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확진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소위 자가 면역 질환 증상입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미열이 있다든지, 열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피로하다든지, 그냥 이렇게 표현들 하세요. 온몸이 안 좋아. 그러든지 이제 아파요. 관절이 아프든지, 근육이 아프든지, 아니면 온몸에 통증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아주 크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애매모호하죠?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많이들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 검사를 해보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 검사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고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아닌 거죠. 이럴 때는 그것은 이제 소견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이 증상들의 소위 자가 면역 질환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원인이 또 이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힘듦과 지나침에 의한 기력 소진,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그것이 뭐 일 때문에 힘들다, 또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내 몸맘 때문에 힘들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지나치고 힘들면은 기력이 소진되고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민한 분도 더 잘 일어나고요. 쉬지 못하고 못 자는 분들, 그리고 생각이 많고, 늘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PC, TV를 많이 보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뇌를 과로하고 몸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두 번째 흔한 게 무증상 검사 양성입니다. 이 검사 양성은 대부분은 이제 혈액 검사죠. 또 혈액 검사에 이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언제 발견이 되냐 하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진 시에 발견이 됩니다. 검진 시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검사를 갖다가 혈액 검사로 추가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양성이 나타납니다. 네, 요런 경우거든요. 그 검사라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항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ANA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도 뭐 C 반응 단백, 뭐 CRP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라고 표시하고요. 아니면은 보체 컴플리멘트라고 표시합니다. 이런 혈액 검사가 양성이 나올 때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이럴 때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소견이 없을 때 검사만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위양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 검사가요, 예를 들면 빈혈 검사, 헤모글로빈 검사는 위 양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낮다 그러면 이제 빈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많은 검사들이 검사는 양성인데 실제 병은 없는 경우, 네, 이런 검사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소견들을 갖다가 위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런 경우는요, 그냥 위양성이기 때문에 문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검사해 볼 필요도 없고요. 뭐 내년 또 검진 때 다시 검사해 보면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고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막 찾아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없던 증세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기력이 소진되어 있는데 연구하고 불안하고 큰일 났다 싶고 문제시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없던 기력이 더 그나마도 소진했던 기력이 더 소진이 돼가지고 아까 그게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증상이 번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가장 적지만은 확진이 된 자가 면역 질환,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소견도 있고 증상도 있을 겁니다. 검사도 아마 양성일 거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실 겁니다. 약물은 이제 첫 번째로 사용되는 약물이 항염증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염제라든지 아니면은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든지, 두 번째가 이제 항류마티스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불리는데요. 네, 영어로는 DMARDS, DMARDS, DMARDS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클론 항체 등 면역요법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이미 공격을 해가지고 결과가 병으로 나왔잖아요.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 자체를 갖다가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으면은 항갑상선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약들을 막 복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미 복용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약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거를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가 면역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제가 그 같은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완치 훈련을 하면은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과 고통 또는 다른 증상들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약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병은 물론 있지만은, 네, 진짜 원인은 사실은 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완치 훈련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요, 당연히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내가 병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생각은 없고요. 다 누가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으니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은 생각하셨죠. 저도 뭐 그런 의사였고 이거는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약과 의사가 하면은 난치 또는 불치, 내가 하면은 뭐 거의 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기.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즉, 과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새로 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이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놀기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뭐, 이동을 해도 10% 힘을 덜 쓰고 시간을 남기는 겁니다. 덜 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진했던 기력들이 다시 10% 남김으로 해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다 까먹었던 기력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TV, PC를 많이 하는 분들은 좀 줄이기 시작하기. 네,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병이 있어요. 네, 그리고 비만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드릴 게 적정 체중. 뭐 우선 뭐 5kg 또는 10kg 감량부터 시작해서 적정 체중. 그리고 현재 다른 만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완치 훈련. 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물론 완치훈련 과정에서도 운동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감량이 먼저고요. 운동은 나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운동인데요. 운동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떤 운동이 더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맞는 운동은 어떤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운동인지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운동 하면 됩니다. 쉬운 운동부터. 그런데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종류는 바꾸더라도요. 얼마를 하느냐, 뭐 언제 하느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로지 매일 하는데요.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전날 한 게 참고치가 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괜찮으면은 뭐 그대로 하시고요. 좀 나은 것 같으면 조금 더 하시고요. 조금 못한 것 같으면은 컨디션 나쁘면은 조금 덜 하시고요. 네, 이걸 합쳐서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단 50대 이상 뭐 고령자일수록 반드시 하셔야 될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생을 갖다가 서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리, 무릎, 하여튼 모든 관절에 부담이 옵니다. 이미 이제 5, 60년간 겪은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반드시 물속 걷기를 반 이상은 해야 됩니다. 물속에서 걸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생 서 있었던 것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관절과 허리나 이런 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어떤 약을 드시고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복용하던 약들이요. 점점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고 못 고치는 병이라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내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